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 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여러분 요새 가을이 참 날씨가 예쁘죠? 되게 좋은 날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석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라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논문 쓰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네요. 지금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석사, 박사분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는데 진짜 노동법 좀 열심히 해보려고 제가 지금 노동법학과에서 석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래도 꼭 석사 학위를 따서 좀 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노동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건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다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근로자 수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되는 주요 규정들인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없다입니다. 이게 세모예요.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고 어떻게 보면 X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라고 하면은 1.5배 가산된 수당을 저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5배 가산 수당이라는 거 개념이 없습니다. 이 측면에 있어서는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라는 게 별로 없다는 게 맞고요. 근데 세모라는 건 뭐냐? 연장,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했을 때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야간 근로를 한다든지 추가로 휴일 근무를 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1.5배 가산은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시급 1배라고 하니까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 자체의 시급은 계산해서 줘야 됩니다. 그 측면에 있어서는 수당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로시간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연장 근무라는 게 그래서 없는 건데 우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죠.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정해져 있고 하루에 8시간을 넘어서 근무한다든지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면 연장 근무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상한 한도,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떡하니 이렇게 써져 있어도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법적으로 걸리지는 않는 거죠. 우리 회사는 하루에 근무 시간이 10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한다. 중간에 점심시간에서 10시간 근무를 한다. 라고 해도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하는 시간에 대한 시급만 제대로 쳐준다면. 그래서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장 근로 제한이라는 것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주 52시간제 해가지고 40 플러스 12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예 벌금이 또 매겨지잖아요. 법정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했다고 해서.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회사가 근로자 규칙 사유 말고 회사 규칙 사유로 좀 문을 닫는다든지 영업을 좀 중단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도 정말 많이 발생을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식당에서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 즉 평상시 통상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돼요. 이게 예전에는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많은 사업장들이 자체적으로 휴업을 한 다음에 휴업수당을 안 주니까 몇몇 근로자들이 이거 이상한데? 해서 휴업수당 청구를 했거든요. 이게 다 이제 법적으로 휴업수당 줘야지 라고 판정이 돼서 다만 코로나 때는 어려우니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즉 근로자 규칙 사유 말고 여러 다른 회사의 사정, 코로나 같은 것도 사실 회사의 사정으로 보더라고요. 얘는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또 휴가 관련해서인데요.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는 딱히 없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제 필수고 생리휴가 같은 경우는 이건 무급 휴가인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주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휴가 써져 있는 거 해당이 되는 거는 그게 있어요. 배우자 출산 휴가라든지 출산 전후 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임신 관련된 거, 출산 관련된 것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해고 관련된 것들이 또 많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흔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애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고에 따르는 거 여러 가지들. 뭐 우리가 흔히 해고의 정당성 하면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사유의 정당성도 특별히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즉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정리해고 제한 제24조 해고의 절차를 정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정리해고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써서 줘야 된다. 해고의 서면 통지도 즉 절차적 정당성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차별적인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해지 움직임도 좀 많이 있는데 사실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처럼 폭넓게 그리고 사업장의 근로자를 딱 끊어서는 아니지만 회사의 규모라든지 업종이라든지 매출에 따라서 일부 법조항의 적용은 좀 유보하는 그런 것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있는 것들이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